자, 문제 갑니다. 63번. 다음 주어진 이런 도형에서, 자, 우선은 요 길이는 2가 맞죠? 좌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각하고 이 각 같대. 얘들아, 요거랑 같죠? 중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차근차근 잘하신 분은, 내 점이 원에 있나? 라고 생각하면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한 거죠. 근데 이 문제는 그래 꼭 필요는 없어. 그냥 이제 알면 좋은 거죠. 기억나니? 어떤 호, 이렇게 원 위에 두 점을 잡고 이렇게 원주각이 같잖아. 그러면 A, B, C, D는 한 원 위에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알아두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원주각이 같잖아. 원주각이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 AB, 점 A, B, C, D는 한 원 위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점, 요렇게 점 4개가 한 원 위에 있구나. 그런 생각하시면 좋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AP랑 AQ 길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요 길이도 있고, 지금 요 길이도 있는 거죠. 요 길이도 있는 거죠. 근데 둘 다 똑같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바래. 나 지금 이 길이 좀 궁금한 거야. 봐봐. 요 길이를 A라 할까? 얘들아, 이 OP 길이가 궁금해. 그 다음에, 이 길이도 알아내면 참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요 삼각형에서 B랑 요 삼각형에서 A를 구하는 방법이 똑같죠. 이해가니? 다시. 왜냐면, 요 길이가 2루트 15거든. 요 길이도 2루트 15죠. 이해갑니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코사인 법칙 한 번만 쓰면 AB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왼쪽 삼각형에서 B를 구할 때 오른쪽 삼각형에서 A를 구할 때 똑같은 식을 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선은 삼각형 OAP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자. 알겠지? 왜냐면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이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겠죠. 자, 이걸로 시작합니다. 2의 제곱 4는 A제곱 더하기 2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15죠, 저거? 죄송합니다. 15죠. 그 다음에 2루트 15 이렇게 하고 코사인 4분의 루트 15를 그대로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 4약분되제, 여기 4약분되고 요거는 60이 될 거니까 A제곱에 마이너스 15A에 플러스 56은 0 이렇게 될 거거든. 됐지? 그러면 여기서 인수분해하면 A 값이 7, 8에 56 7하고 8이 나온단 말이야. 되겠지? 근데 문제 잘 보면 OP가 길어, OQ가 길어. 문제 얘기해줬죠? OP가 길다 그랬지? 그지? OP가 OQ보다 길잖아. 그러면 A 값이 8이 되고 B 값이 7이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왜냐면 어차피 삼각형 OAQ에서 B 구할 때도 마찬가지 식이 될 거잖아. 때도 같은 식이 될 거니까 여기서 나온 것 중에 큰 게 A고 작은 게 B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저 사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저 사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저 상황을 하나 그려볼까요? 얘들아, 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사각형을 쌤이 이렇게 가져가 볼까? 문제에서 원하는 사각형을 이렇게 가지고 올 거거든. 그랬더니 내가 지금 구한 길이가 요게 2루트 15 원래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고 내가 지금 요거 8이라고 구했고 요게 7이라고 구했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나요? 근데 잘 보면 얘들아 발에 잘 보면 요 8하고 요 2하고 2루트 15 있지? 요거 보여야 되는데, 자, 요거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2루트 15의 제곱을 하면 얘가 64가 되거든. 이거 제곱인데? 직각입니다. 알겠어요? 직각입니다. 이거 발견하셔야 돼.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녀석이
직각이라는 것을 발견했잖아. 그지? 그러면 얘들아 요거 이게 사실 필요는 하죠. 필요 안 하면 또 계산해야 되는데 이 네 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 원 위에 있잖아. 그러면 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고 있죠. 그러면 대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됐나요? 자, 원에 내접하니까 대각의 합이 180도다. 요걸 가지고 얘도 직각이구나. 알아내시면 되겠죠. 됐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다. 루트 64에다가 빼기 49를 하면 얘는 루트 15가 되겠죠. 됐습니까? 사각형 넓이 구할 준비는 마쳤죠. 왜? 밑변 높이잖아. 그치? 됐지? 그래서 우리의 넓이는 넓이 S는 요거 두 개 곱해서 반 나누면 2루트 15가 되겠고 요거 두 개 곱해서 반 나누면 2분의 7 루트 15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1 루트 15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4 곱하라 그랬네. 요거 두 개 곱하면 22가 답입니다. 됐나요? 할만하죠? 자, 이 문제 핵심은 사실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데 호의 길이가 요거 원주각이 같으니까 원 위에 있다는 거 그거 먼저 캐치하고 나머지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정답률은 되게 낮았었어. 한 10% 정도 됐었는데 이것도. 자, 64번입니다. 요거는 독특한 문제인데 그냥 바로 할게요. 이거는 약간 특이점이 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 약간 더럽게 생겼는데 볼게요. 반지름 길이가 6이래. 얘들아, 여기 6인 4분원이 있거든. 이렇게 4분원이 있는데, 여기서 점을 하나 잡아서, 얘들아, 여기 점 C를 잡아서 90도가 되게 이렇게 그은 거야. 알겠죠? 요 A랑 C를 선분으로 해서 90도가 되게 이렇게 그은 거거든. 그래서 삼각형을 새롭게 하나 만들었어, 이렇게. 이거 됩니까? 하여튼 이래 됐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AC 길이는 줬어. 요 길이가 4루트 2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CED 있죠? CED 찾아볼래? CED. 요거죠, 요거. 요 녀석에 뭐를 줬다?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3루트 2다. 라는 거 줬고요. 됐지? 그랬을 때, AD 길이 구하래. 얘들아, 요거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요거 구하래요. 자, 갑니다. 얘는 약간의 특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보조선이라는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얘들아 발에 이 녀석이 지금 90도잖아. 보입니까? 지금 여기 90도죠. 그래서 90도라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장해 보실래요? 이렇게. 요 보조선이 있으면 이 문제는 아주 깔끔하게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어볼래? 그죠? 그러면 이게 90도잖아. 90도. 90도라서 이 반원에 정확하게 반원에 지름을 가지는 직각삼각형이 보이셔야 됩니다. 희한한 보조선을 긋고 있죠. 그죠? 됐니? 그러면 생각해 볼래? 여기가 6이니까 요 지름 길이가 얼마야? 10이죠? 됐습니까? 10입니다. 근데 요 길이 보이니? 얘들아 요 길이가 4루트 2잖아. 2. 그죠? 그러면 요 각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직각삼각형이잖아. 10이랑 4루트 2죠. 그지? 그래서 쌤이 요걸 세타라 할 건데 요 세타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요. 그지? 근데 요게 평행하기 때문에 얘도 세타인 거야. 동의각. 맞나요? 그쵸? 그러면 세타에 관한 걸 가져가 볼까? 얘들아, 세타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잖아. 이렇게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4루트 2고 여기가 지금 12인 거죠. 됐습니까? 요거 B를 잡아낼 때는 요거 4를 약분해 버려. 그러면 3 요게 되잖아. 그러면 9에다가 2를 빼면 여기가 루트 7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세타에 관한 코사인, 사인 다 잡아낸 거죠. 됐지? 근데 기억나? 이 삼각형 있죠? EDC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3루트 2라 그랬죠. 삼각형 EDC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3루트 2라 그랬는데 나는 지금 요각에 대한 정보를 알지? 방금
구했잖아, 그지? 그러면 요 녀석의 대변 CD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제 말 이해갑니까? 그지? 세타를 아니까. 그치? 그래서 CD 길이는 외접원의 지름 길이 6루트 2에다가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사인을 가지고 오시면 되죠. 그래서 곱하기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데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2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요 길이가 4가 됩니다. 따라옵니까? 알겠죠? 이 보조선을 연결해서 세타를 구하고 외접원을 연결해서 CD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거야, 지금. 됐니? 거의 다 끝냈습니다. 왜냐면 문제를 보면 얘들아 발음 요각 보이니? 얘들아 요각 보여, 요각? 요각을 하나 볼래? 왜냐면 이 길이가 있고 이 길이가 있으니까 내가 구하려는 요 길이를 구하려면 각 하나를 잡아내면 되거든. 그지? 각 하나를 잡아내면 되는데 얘들아 요각 보여? 요각이 뭔데? 요호의 원주각이죠. 되겠니? 요호의 원주각이죠. 됐지? 그러면 이 호의 원주각은 요호의 원주각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조선을 또 끌게요. 요렇게 끊고 한번 요렇게 꺼볼래? 이렇게 이거 보입니까? 됐니? 호이 됐니? 그러면 원주각 얘들아 요각을 쌤이 알파라 할게. 그러면 원주각의 2배는 중심각. 이거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때 거 너무 많이 하네. 자, 요각이 원주각이고 이거는 중심각이죠. 그러면 이 각이 2알파입니다. 됐지? 근데 반지름 길이가 6이잖아. 요 길이가 6인 거거든. 그 다음에 요것도 6이죠. 그리고 이 길이 방금 구했잖아, 내가. 4 했잖아, 4. 알겠니? 그래서 저 도형 갖고 와볼까? 그래서 요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있잖아. 요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얘가 6이고 얘가 6이고 얘가 4인데 요 각이 뭐가 돼? 지금 2알파거든. 그지? 근데 우리는 알파에 관한 정보가 원하잖아.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쪼개시면 됩니다. 반틈. 됐니? 그러면 이 각에 대한 게 알파가 되겠죠. 따라옵니까? 그러면 요 길이는 2겠죠. 반이니까. 그러면 1대 3대 루트 10이거든. 요 길이가 2루트 10이 됩니다. 됐지요? 그래서 이 알파에 관한 뭐를 잡아내냐면 코사인을 잡아낼 거야. 그래서 요 부분에 요거죠. 그래서 3분의 루트 10입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되니? 자, 이걸 왜 갖고 왔냐? 요 알파에 관한 코사인을 알면 이제 우리는 이 AD 길이를 알 수가 있잖아. 코사인 법칙으로. 되겠지? 조금 좀 어렵죠. 당연히. 이거 킬러인데요. 네. 자, 3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렵죠. 3번. 그래서 요 각의 대변, 요거부터 할게. 16은 x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32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자, 알파에 관한 코사인 값 요거 3분의 루트 10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되겠니? 그러면 x제곱에 요게 이제 보면 약분될 게 없어.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3분의 16 루트 5x에 플러스 16은 0 여기까지 나오거든. 한번 적어볼래요? 또 왜 계속 잘못 구하냐 나 왜 이러지? 잠시만요. 잠깐만. 계속 틀린다 오늘.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 진짜 미안해. 계속 들린다, 오늘. 맛이 갔는 것 같다. 내가 아까 이렇게 했잖아. 이거 모르고 빗뺄 줄 알았다. 죄송합니다. 요거 1하고 요거 3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2루트 2다. 여기 2루트 2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3분의 2루트입니다. 그지? 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 자리에 요걸 넣으셔야 돼요. 다시 가자. 얘들아, 요 삼각형에서 지금 알파에 관한 코사인 잡아냈잖아. 그지? 그래서 x랑 4루트 2하고 여기다 코사인 알파, 즉 3분의 2루트 2를 이렇게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요거는 이제 그 3분의는 맞고 이렇게 계산하면 32가 되겠죠. 이제 32x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 16은 0 여기까지 나오거든.
자, 모든 항에 3을 곱합니다. 3x제곱에 마이너스 32x에 플러스 48은 0인데 인수분해가 되면 참 좋겠죠. 근데 답 봐봐. 얘들아, 답이 뭔데? 답 보니까 이미 무리수죠.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안 되니까 저렇게 내겠죠. 자, x는 반근의 오시스인데 반근의 오시 쓸게요. 자, a분의 3분의 요거 반을 나눈 16으로 하죠. 그래서 1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의 제곱 256 빼기 ac 그지? 144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이 값이 3분의 1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44를 빼면 112가 되거든. 112는 4루트 7이 됩니다. 4루트 7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인지 빼기인지를 마지막까지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별 상관이 없어. 왜냐면 밑에 PQ로 곱하라 그랬거든. 보입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실은 판단해 줘야 되는데 걔가 작잖아. 그지? 이건 마이너스겠죠? 그지? 그렇게 생각해서 결국에는 3분의 16 마이너스 4루트 7인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얘들아 요게 P고 요게 Q야. 알겠지? 요게 P고 요게 Q야. 그래서 3분의 1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해서 절대값 한 다음에 여기다 9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치? 그러면 답이겠죠? 9 곱하라 그랬지? 그래서 답은 64가 답입니다. 자, 계산 좀 더럽고 여러 가지 특이한 점이 좀 있죠? 그건 길러지 뭐. 어떻게 하겠노? 자, 요렇게 하고 우리 등차 등비 수열로 가고 당연히 사인 코사인 법칙 또 날 잡아서 첨사 가겠습니다. 예, 등차 등비 수열 갑시다. 한 장 넘기자.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개틀리네. 지금 밥을 한 7시간째 안 먹고 있는데 그래도 살은 안 빠지네요. 살은 계속 찌고 있어. 자, 1번 등차 수열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죄송합니다. 뭐 이상한 소리 하면 또 악담하는 것 같은데 쌤도 고3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나 되게 엄청 날씬했다. 쌤 키 180 조금 안 되거든. 0.5cm 안 되는데 키 180에 몸무게 67kg였어 그때 내가. 180에 67kg면 진짜 뼈마디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그때 그래서 내 소원이 뭐였냐면 살 좀 찌는 거였어. 네. 그래서 쌤이 고3 때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거의 한 4끼를 먹었거든. 진짜야. 나 아침 7시까지 7시 20분까지 학교 갔거든 우리 때. 그치? 이때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우리 때는 이제 급식도 됐거든. 급식도 됐는데 나 급식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급식 안 먹을 사람은 도시락 싸오라. 하여튼 그랬는데 쌤 도시락 3개 사갔습니다. 도시락 3개 사갔어. 3개. 웃긴 게 반찬 다 똑같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3개인 거야. 띵띵띵. 그래서 진짜 실제로 한 이만합니다. 실제 크기. 도시락통이. 그래서 이렇게 1단, 2단, 3단 쌓아놓은 거야. 이렇게. 똑같은 거 3개. 그지? 가서 아침을 먹어. 어이가 없지? 학교 가잖아? 그러면 7시 20분까지 가면 8시 10분에 쉬는 시간 있잖아.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이거든. 이때 아침 먹어. 10분 만에 먹습니다. 남학생들 5분 만에 먹는 거 봤지? 흡입합니다. 그지? 그리고 이거 아침 먹고 잠깐 잡니다. 수업 시간에 많이 안 자는데. 그리고 12시 반쯤 되잖아. 그러면 점심 되잖아. 근데 점심 먹죠. 이거 두 번째 거. 1단, 2단, 3단. 이거 먹죠. 그리고 7시 되면 이제 저녁 6시 반인가? 아마 그랬을 건데 저녁 먹죠. 저녁. 그지? 그리고 쌤은 학교 심화반이라서 12시까지 수업했다. 나 12시까지 수업했지. 저녁 12시. 심화반. 그래서 12시까지 수업하고 집에 오면 12시 반이거든. 그럼 자면 되잖아. 근데 배가 고파. 잠이 안 와.
그래서 12시 반에 거의 내가 내 생각에 고3 한 300일 정도 중에 한 250일은 제가 그 야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라면 2개, 내가 제일 많이 먹었던 게 라면 2개 플러스 밥 한 공기 이렇게 해서 먹죠. 그지? 그래서 한 1시 반쯤 되면 배 두드리면서 잡니다. 이렇게 뚱뚱뚱. 그래서 6시 한 40분쯤 또 다시 일어나. 이게 무슨 뭐 먹으려고 사는 거니? 계속 이렇게 살았죠. 근데 몸무게는 절대 안 늘고 계속 이래. 그죠? 왠지 알죠?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그렇잖아. 고등학생이니까 기초대사량이 높죠. 그래서 살 안 찝니다. 근데 20살이 딱 됐다. 20살 돼서 학교 가서 음주 가무에 온갖 막 엄마 도시락이 아니라 온갖 치킨, 뭐 피자, 뭐 이딴 건 짜장면 맨날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20살 때부터 살이 조금씩 찝니다. 그래서 쌤 군대 갈 때 22살에 군대 갔는데 이때 몸무게 재보니까 한 72kg쯤 되는 거야.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뭐 재수도 하고 막 이랬을 때 25살 때 이제 재수 때문에 90kg까지 쪘어요. 이렇게 여기서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이어트라는 걸 했죠. 이거 사람이 아니잖아. 이게 이제 25살에 90kg면 그냥 나쁜 놈이죠. 이거 자기 관리 안 하는 나쁜 놈. 그래서 막 관리해서 한 80kg까지 뺐다? 그래서 이걸 유지를 하다가 나이가 드니까 지금 내가 이제 이 수업을 하려고 하거든. 1년에 1kg씩 공차 1로 계속 찌더라고. 1kg씩 계속 쪄. 계속. 그래서 쌤 몸무게 98kg까지 찍어봤어. 제 최대 몸무게입니다. 이때 98kg. 그래서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 2kg 더 찌워서 세 자리 한번 만들어 보라고 놀리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안 되겠다. 다시 뺐죠. 다시 빼서 지금은 이제 한 80kg 후반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도 20살부터 찔 겁니다. 그때부터 관리하셔야 돼요. 안 찔 것 같지? 안 찔 것 같지? 우리 와이프도 와이프 26살 때 만났죠. 나 32살 때. 우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때 쌤 와이프가 50kg가 안 됐어. 40kg 중후반 때. 날씬한 몸. 지금은 이제 거의 곱하기 2가 됐죠. 다 는 거야. 그렇습니다. 자, 등차수열입니다. 몸무게가 공차로 찔 겁니다. 자, 갑니다. 등차수열 갈게. 간단한 거는 뭐 다 알죠? 1번. 자, 일반항이죠. 얘들아, 수열도 함수죠. 수열은 자연수에서 정의된 함수인 거야. 다시. 수열은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열이라는 걸 바라볼 때 저거 함수인데 라고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n자리에 1, 2, 3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값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정의역이 자연수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초항에다가 n-1d 요거를 이렇게 탁 더한다. 요 방식을 다 알고 있죠. 근데 얘를 우리 바라볼 때 자, n에 관한 몇 차 함수? 1차 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n의 1차 함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문제를 볼 때 시각이 넓어집니다. 됐죠? 그리고 얘들아, n 앞에 있는 d 보여? 그지? n의 개수는 d잖아? 이 d가 기울긴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공차 d라고 하잖아? 우리 공차 d가 바로 뭐가 된다? 얘가 바로 기울기의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an 플러스 1에다가 an을 뺀 게 바로 뭐가 돼? 공차 d죠. 그 간격이 공차입니다. 알고 있죠? 되겠지? 자, 요런 거. 그 다음에 등차 중앙 잠깐 할게요. 등차 중앙 하자. A하고 X하고 B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죠. 순서대로 등차를 이루면 우리는 반드시 저 X의 2배가 바로 A, B의 합과 같죠. 이걸 우리가 2를 이렇게 나누면 산술평균이라고도 불러. 알겠지? 그래서 우리 산술기하 할 때 있지. 그때 산술평균이 등차 중앙이고 기하 평균이 등비 중앙입니다.
그지? 알아두시면 B가 되고 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합공식 아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 뭐 뻔하죠? 등차의 합공식인데 자, SN이라는 거 오랜만인데 기억나니? 2분의 항의 개수 N 갈로 열고 초항의 2배에 N-1에 뭐가 돼? D가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등차의 합이겠죠. 됐나? 근데 여기서도 하나 바라볼 게 있다. 얘들아 얘 바래. 얘 잘 보면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입니다. 됐니? 그리고 N제곱 볼래? 얘들아 N제곱의 개수를 이렇게 추리해 볼래? N제곱의 개수는 얼마가 돼? 2분의 D가 되죠. 그래서 N제곱 이렇게 가는 녀석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래서 등차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고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반입니다. 되나요?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N의 2차식 형태다. 그래서 2차 함수다. 2차 함수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자,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반이죠. 공차의 반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SN이 2n제곱의 마이너스 3n이야. 땡 나왔어. 아무 말 없대. 그냥 이래 나온대. 그러면 합이 n에 관한 2차식이잖아? 그러면 an은 뭐가 되는데? 등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an은 등차 수열이고 그리고 심지어 얘들아 요게 바로 뭐가 된다? 공차의 반이죠. 공차가 4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4n 씁니다. 4n. 그리고 이거 나중에 정리할 텐데 이 뒤에 뭐가 없죠? 상수항이 없죠? 그럼 얘는 첫째 항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여기도 1 넣으면 마이너스 1 돼야 돼. 그치? 이거 이따가 또 정리한대. 하여튼 이렇게 바로 간다는 거야. 등차합은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등비수열 갈게. 그냥 아는 건데 그냥 들으면 돼. 등비수열입니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는 당연히 A 곱하기 R에 n-1제곱이죠. 얘는 지수함수입니다. 알겠니? 등차수열은 1차 함수, 등비수열은 지수함수가 되는 거겠죠. 자, 등비수열은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눈 거. 요게 바로 공비 R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공비인 거야. 아니. 얘들아, 이런 거 많이 봤잖아. A2분의 A5. 얘들아, 이거 등비수열이야. 그럼 얘는 뭐야? R세제곱이죠. 이해 갑니까? 뭔지 이해가? 그지? 이런 거야. 만약에 등차수열이야. 얘들아, 말해. A6-A2야. 이게 등차수열이야. 그럼 얘는 뭐야 돼? 4D죠. 제 말 이해가요? 이런 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시잖아. 자, 그 다음에 등비중앙하자. 등비중앙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기서 쓰자. 자, 등비중앙은 아까 했죠? A하고 X하고 B가 있는데 얘가 순서대로 등비를 이룹니다. 그러면 중앙의 제곱이요. X제곱이요. 양쪽의 곱과 같죠.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AB가 양수면 여기다 루트 붙이면 기하평균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공식 다 알고 계시는 거. SN은 R-1 다 아는 거 맞죠? 불안해라. 그치? 불안해라.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만약에 공비가 1보다 작으면 1-R분의 A에 1-R의 N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요 녀석은 공비가 1보다 클 때 쓰시면 좋은 거고 얘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쓰면 간편해지는 거고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별표입니다. 별표. AN과 SN의 관계. 너무 당연한 건데 딱 하나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얘들아 별거 아니야. 첫 번째 SN에다가 SN-1을 빼잖아. 그러면 그게 AN 일반항인데 거기서 맞히면 안 됩니다. 이것만 알면 수능 문제 하나 틀린데 뭐냐면 S1과 A1을 비교해야 돼. 알겠죠? 잘 봐. 두 개로 나눠서 A1하고 S1이 같잖아. 그러면 SN에서 구한 AN이 그냥 일반항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AN은 SM-SM-1 하면 돼. 됐어. 알겠지? 근데 A1하고 S1이 다르잖아, 만약에. 아니, 여기는 얘를 줘. 얘를 안 주고. 오케이? SN을 주는 거야, SN을. 그지? 아버지를 주고 아들을 알아내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를 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새롭게 구한 아들과 아버지하고 1을 넣어서 달라, 만약에. 그러면 누가 첫째 항인 거야? 누가 첫째 항이야? S1이 첫째 항이야. 알겠지? 그래서 AN은 2 이상일 때는 SN-SM-1, 요 녀석이 2 이상일 때는 얘고, N이 1일 때는 S1이 첫째 항인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둘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둘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 뭐요? 쌤, 그러면 둘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첫째 항은 규칙에 위배가 되는 거야. 둘째 항부터 규칙에 맞아 들어간다고. 등차 등비 수열이. 알겠지? 반드시 기억해래. 이거 나온다. 알겠죠? 이거 자주 나왔어, 지금까지. 잠시만요. 예를 들게요. SN이 2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 나왔단 말이지. SN이야. 알겠죠? 근데 우리는 AN을 구하고 싶어. 자, AN의 공식은 뭐다? SN에서 SN-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잖아. 2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에다가 빼기 n 대신에 n-1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2의 n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래서 얘랑 얘랑 남을 건데 요건 소거되고, 그러면 2의 n제곱으로 묶어낼 거 아니야. 2의 n제곱으로 묶어내면 2-1이 되니까 즉 2의 n제곱이죠. 됐죠? 와, 일반은 구했네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다 1 넣어봐 얼마야? 2죠.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야? 7이야. 그럼 누가 맞는 거야? 위에 게 맞다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AN은 이렇게 써야 돼.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내가 좀 전에 구한 인마이 찍어. 이게 바로 일반항인 거고, n이 1일 때는 여기다 1 넣으면 2잖아. 근데 여기다 1을 넣는 7이 들어와야 된다고. 이해 갑니까? 이게 바로 SN과 AN의 관계야. 수능에 나오면 이거 반드시 생각해야 된대. 이거 생각 안 하고 멍하게 되면 다 틀려, 이거. 알겠죠? 이때까지 나온 게 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특이한 녀석 하나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우리 많이 나오는 거니까 외우제. 자, 별표, 이거 책 없을 거야. SN이 AN제곱에 플러스 BN에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2차식입니다. 자, 첫 번째, 만약에 C가 0이야. 외워래, 그냥. 얘들아, 이거 상수항이 없잖아. 그러면 SN이 2차식이니까 AN은 등차수열이야. 알겠지? 그리고 첫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어. 알겠지? 그래서 얘는 첫째 항부터 규칙이 맞아 들어간다. 오케이?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계산하는 게 아니야. 외우자고. 뭐를. 자, 요 A가 바로 뭐라 그랬지? 공차의 반입니다. 그지? 그러면 A의 2배 한 게 공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항 AN은 등차수열이잖아. 그래서 2A 쓰고 여기 N 붙이고 이 뒤에 있는 이 숫자는 S1하고 A1이 같다는 걸 이용하면 뒤에 있는 숫자를 맞춰낼 수가 있겠죠. 그치? 요거 연습하면 5초 만에 끝나. 정말 안 못다 아니야. 알겠지? 자, 두 번째가 좀 까다로운데 실제로 시험은 두 번째가 많이 나옵니다. C가 0이 아니야. 그러면 둘째 항부터 수열이야.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 얘기 잘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C가 0, 그냥 들으래. C가 0이라고 생각하고 1번처럼 구해. 알겠니? 그 녀석을 여기다 갖다 넣는 거야. 이제 따라하자. 자, C가 0이라고 생각하고 AN을 구해. 그러면 AN도 아까처럼 2A 곱하기 N 더하기 네모 1이 되겠지. 제 말 이해갑니까? 그지? 그래서 요 녀석을, 내가 구한 요 녀석을
어디 놓으면 돼?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 요 녀석을 그대로 놓으면 돼. 2an 더하기 4뭐 이렇게. 됐니? 그리고 n이 1일 때는 S1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알겠지? 1 왜 이렇게 S1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마 이해가요? 자, 연습 2개만 할게요. 연습 조금 하면 돼. 되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갑니다. 첫 번째. SN이 3n제곱에 플러스 5n 이렇게 나왔어. 됐죠? 두 번째. SN이 2n제곱에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4 나왔어. 자, 요거 2개 일반은 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수항 없죠? 없죠. 그러면 얘는 등차야. 첫째 항부터 그대로 맞아 들어가. 그래서 우리의 AN은 요 녀석의 2배. 그게 공차야. 그러면 6n 쓰면 되잖아. 맞지?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는 거랑 여기다 1 넣는 게 같아야 돼. 그지? 그러면 2가 되겠죠. 이해갑니까? A1하고 S1이 같으니까 2가 돼. 바로 나오죠. 됐지? 자, 요게 좀 헷갈린데. 근데 연습해. 몇 번만 연습하면 돼. 자, 요 녀석은 이거 상수항이 있으니까 둘째 항부터 수열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의 AN은 절대로 하나로 말을 못하고 2개로 나눠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해갑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쓰냐면 얘가 없다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1번 했던 거 있지? 그대로 하면 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알겠죠? 요거 없디? 요거 없디? 요거 없디? 알겠지? 그래서 여기 뭐를 쓰냐면 SN이 2n제곱에 마이너스 3n이라고 생각하고 일반항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항은 요거 2배 4n 되겠죠. 그리고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도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를 쓴다? S1. 여기다 1 넣는다고 쓰면 돼. 1. 그래서 5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S1이야. 연습하지? 연습하자. 아무도 아니다. 알겠지? 한 2번. 헷갈리면 하나 더 만들어서 해봐. 자기가 만들면 되잖아. 뭐든. 되겠죠? 한번 해줄까? 자, 한 번 더 해봐. 그러면 SN은 예를 들어 이거 해봐. 1번 구해봐. 1번 구해봐. 한 번 더 해보자. 자, 다 하신 분은 갑작스럽겠지만 저기 85페이지에 3번을 푸시면 됩니다. 3, 4번 하겠습니다. 자, 답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어떻게 하노? 일반항 A에는 갈로 열어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 없다 생각하고. 오케이? 그러면 6n 되겠죠?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요거 없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9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는 거. 얼마? 마이너스 1을 n이 1일 때는 그렇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답입니다. 알겠지? 몇 번만 연습하면 안 틀린데 얘들 이거 많이 나온대. 생각보다 많이 나온대. 이렇게 생긴 거. 수능이 많이 나와. 알겠지? 나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85페이지에 3번 하고 4번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게 해봐요. 3번 조금 어렵대. 이거 약간 특이하게 나오는 문제라서 한번 보셔야죠. 특이한 것도 봐야지.
자, 문제 갑니다. 둘째 항이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자, 요것인데 이렇게 만족한다 그랬죠. 얘들아, 우리 기억하셔야 돼. 등차수열은 n에 관한 몇 차씩? 1차씩. 그지? 그러면 얘도 n에 관한 1차씩, 얘도 n에 관한 1차씩이겠죠. 그지? 얘들아, 1차 함수 두 개를 더하면 1차 함수 맞니? 당연한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얘들 둘의 합도 1차입니다. 그래서 얘도 등차가 되는 거야. 자, 잠시만요. 자, 요거를 수식으로 적어 드릴게. 그래서 AN이라는 녀석이 D 곱하기 N 더하기 뭐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BN이라는 애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에 N 플러스 1 넣는 거 하고 합이잖아. 그러니까 DN 더하기 세모랑 D에 N 플러스 1 더하기 역시 세모 이렇게 더하겠죠.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결국 얘는 2dn 더하기 뭐뭐뭐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AN이라는 등차수열의 공차가 D라면 얘는 공차가 2D인 거야. 그지? 그걸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쫄 필요가 없어. 얘는 여기다 1 넣어볼래? 그러니까 B1은 A1 더하기 A2를 말하는 거야. 단지 그거 얘기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B2는 A2 더하기 A3 이렇게 흘러가자는 거야. 뭔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두 개 더하면 그 다음 거. 첫째 항, 둘째 항 더하면 B1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더하면 B2 둘째 항.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야. 이제 그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 주면 돼. 됐죠? 자, 그래서 AN이라는 등차수열의 5번째 항까지 요 개수, 요 숫자에 하고, 그 다음에 B1, B2, B5 얘들 중에 겹치는 게 3개래. 교집합이 3개랍니다. 알지? 그 상황을 만족할 때 20번째 항들의 합을 구하라. 합을 구하라는 건 최소 2개 이상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런 뜻이죠. 자, 갑니다. 요걸 어떻게 쓰는 게 좋냐? 봐봐. A1, A2, A3 요렇게 두면 머리 아프니까 둘째 항이 마이너스 4라 그랬잖아. 그러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 요게 첫째 항이고, 둘째 항은 마이너스 4겠죠. 셋째 항은 마이너스 4 플러스 D고, 넷째 항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D고,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4 플러스 3D고. 얘들아, 요렇게 쓰는 게 좀 낫다, 그지? 그지? 뭔가 낫잖아. 구체적으로 보이니까. 됐죠? 그러면 B라는 집합은 아까 우리 했잖아. 얘랑 얘랑 더한 게 B1인 거야. 그지? 얘랑 얘랑 더한 게 B1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 얘가 첫째 항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산할 필요도 없는 게 공차가 2D라 했잖아, 아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다 2D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 더하기 D, 마이너스 8 더하기 3D, 마이너스 8 더하기 5D, 마이너스 8 더하기 7D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사고를 하셔야 돼.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여기랑 여기에 3개가 똑같대. 그게 뭐겠노?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 아직 D를 몰라? 모르는데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숫자들 5개 중에 어떤 3개가 이 안에 들어있대. 이해 갑니까? 그러면 그건 누구여야 되지? 고민하셔야 돼. 알겠죠? 이게 그냥 공식으로 뚝 나올 리가 없어. 보입니까? 감각적인 게 좀 필요합니다. 감각적인 게. 얘들아, 생각해봐. 이렇게 3개가 여기 있을 수 있니? 말이 안 되죠. 왜? 얘들아, 이렇게 3개는 간격이 얼만데? 공차가 D잖아. 근데 얘들은 간격이 얼마야? 2D씩 D잖아.
어떻게 그게 있을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감각인데 요거 요 세 개가 교집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간격이 1이잖아. 그리고 3개잖아. 알겠지? 그래서 A 교집합 B의 원소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 여기다 1이 더한 마이너스 4 플러스 D 여기다 1이 더한 마이너스 4 플러스 3D 일 수밖에 없는데 이 세 개가 이 안에 있거든. 근데 그게 누구냐 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니? 근데 얘들은 지금 간격 봐봐. 공차가 얼마야? 2D죠. 그러면 이 세 개가 이쪽에 연속해서 있으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면 요렇게 세 개가 얘일 수 있고 요렇게 세 개가 얘인 거고 요렇게 세 개가 얘고 이 경우밖에 없죠. 뭔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거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역하고 니은하고 디귿이라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그러면 얘들아 기역이려면 요 제일 작은 애가 당연히 D는 양수돼. 양수라고 잡아놨잖아. 요 제일 작은 애가 얘랑 같아야 되죠. 그지? 근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랑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 어라? 오류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류니까. 그지? 말이 안 되잖아. 얘들아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 소거하면 같을 수가 없잖아. 자, 니은 갑니다. 니은은 마이너스 8 플러스 D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가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D 값이 2가 나옵니다. 됐죠? 자, D귿 갑니다. D귿은 이렇게 연속해서 3개니까 얘 제일 작은 애랑 같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8 플러스 3D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랑 같겠죠. 그래서 D 값이 1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한데 얘들아 여기 니은에서 A20을 구할 거야. A20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애는 두 번째 항이야. 여기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돼? 18번. 그지? 그래서 니은에서 2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18번의 공차를 더하시면 됩니다. 공차 2. 그럼 얘는 3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D귿에서 A20 구할까? 이번에 역시 마이너스 4에다 공차 1을 18번 더해주시면 되겠죠. 얘는 1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은 46이 나옵니다. 알겠지? 쉽지는 않아요. 쉽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랑 얘는 간격이 D고 얘들은 간격이 2D인 애들이고 그러면 이 두 집합에서 교집합이 3개이려면 당연히 이 3개가 이 안에 있어야겠군 이라고 생각하는 거 요거는 감각적인 거입니다. 됐나요? 자, 4번 하겠습니다. 문제 할게요.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 AN이 있고 등차 수열 BN이 있습니다. AN과 BN은 둘 다 등차 수열이에요. 그때 A5-B5랑 A6-B7은 같고요. 걔들이 0으로서 같대. 알겠지? 그 다음에 7번째 항은 27이고 B의 7번째 항은 24, 2하고 그때 B1 첫째 항과 첫째 항 차를 구해봐라 이런 겁니다. 문제 처음 보면 약간 당황스러운데 뭐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첫 번째 얘들아 요거 봐래. 요거 보면 뭐가 보이니? 보려고 얘를 쓰는 사람은 보일 것이요. 얘들아 그냥 하면 안 돼. 무슨 의미는 있겠지. 4점짜리잖아. 어느 정도 의미는 있어야 돼. 그래서 잘 보면 얘들아 요거 있지? A5를 이쪽으로 넘기고 B7을 저쪽으로 넘길 거야. 되겠니? 그러면 B7-B5는 A6-A5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근데 AN도 BN도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러면 요 녀석이 AN에 뭐가 돼? 공차. 얘는 BN의 공차에 2개. 이렇게 되겠죠. 너무 재미없죠? 되겠니? 그래서 D1을 AN의 공차라고 할까? D2를 그냥 하자. 얘들아 그냥 말로 하자.
2 곱하기 공차죠, 그죠? 공차. Bn의 공차는 그냥 공차잖아. 공차. 이렇게 되겠죠. 즉, Bn의 공차 2배가 An의 공차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An의 공차를 우리는 2D라고 잡고, Bn의 공차를 D라고 잡으면 되겠죠. 됐지? 할 수 있겠죠, 까지? 됐지? 자, 갑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첫째 항 원했잖아. 여기 첫째 항 원했네. 그래서 An의 초항을 A 하자. 그 다음에 Bn의 초항을 B 할게. 되겠죠? 조금만 더 하면 돼. 얘들아. 한두 개만 더 풀고 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이제 쓸 거야. 얘들아, 요거 쓸게. 요거 쓰면, 이렇게 넘기면 A5랑 B5랑 같다 그랬잖아. 근데 A5는 초항 A에다가 공차를, 요거 공차를 4개 더한 거죠. 그러면 8D는 B5는 B에다가 공차 D를 4번 더하니까 4D 이렇게 되겠죠. 천천히 쓰면 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요거 이렇게 넘긴대. 이렇게 넘기면 A6은 B7하고 같잖아. 그럼 얘는 A 더하기 5개의 공차 10D. 요 녀석은 요거는 B에다가 6개의 공차 6D 더한 거.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뭐야, 똑같은 거네, 어차피. 이거는 똑같지? 두 개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자, 요거 넘길까? 그러면, 요거 이렇게 넘길게. B는 A 플러스 4D, 요렇게 하자. 됐지? 그리고 문제에서 B-A를 찾으라 했으니까, 우리는 D만 찾으면 끝나는 거네. 됐지? 자, 요거 갑니다. 7번째 항이 3번째. A7이라는 것이 첫째 항에다가 6개의 공차를 더하는 거라서 12D를 더한 건데 얘가 27이 되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B7은 B에다가 6개의 공차를 더하는 거라서 6D인데 요게 24 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어쨌든 얘들을 연결을 좀 시켜야겠죠? 그래서 잘 보면 눈 따갑다, 야. 네. 자, 요 부등식에 어떤 의미가 있겠죠? 부등식에 의미가 있는데, 자, B 대신에 요 녀석을 여기 대입해 볼게. 그러면 A 플러스 10D가 작거나 같기를 24가 되겠죠? 이렇게 넘기면 A가 작거나 같기를, 죄송합니다. 잠깐만, 내 책 좀 갖고 올게. 나 슬슬, 어디서 뭐랬는지 기억이 안 난다. 아이고. 자, 마지막 어떻게 요리하면 되겠죠? 어떻게 연결하면 되겠죠? 한번 볼래요? 보입니까? 보이면. 기억이 안 나네. 자, 요 식에서 A는 27-12D 요거 보이니? 그지? 근데 문제에서 제일 먼저 요 첫 번째 줄을 읽으셨어야 됩니다. 모든 항이 뭐라고? 자연수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요 녀석에서 얘가 자연수가 되니까 당연히 공차 D도 자연수입니다. 알겠지? 왜냐하면 모든 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되려면 공차도 자연수가 돼야겠죠.
이해갑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A가 첫 장이라서 D 값이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죠. 3은 안 되죠. 여기까지 되겠지. 그러면 1인지 2인지를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거든. 되겠죠? 그래서 요 부등식을 아직 안 했단 말이야. 요 부등식을 해볼래? 요 부등식을 잘 보면 B는 작거나 같기를 24-6D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서 나는 지금 A에서 판단하고 있죠. 얘들아 A에서 판단하니까 요 B자리에 요 녀석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4D 이렇게 대입하죠. 그래서 넘기면 결국 A는 작거나 같기를 24-10D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됐습니까? 됐나요? 근데 우리 좀 전에 얘들아 D가 1일 때 생각해 볼래? D가 1이면 여기다 1 넣어볼래? A가 얼마가 돼? A가 15가 되거든. 요거랑 D가 2일 때 여기 2 넣어볼래? 그러면 A는 3 되거든.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됐나요? 근데요, 여기다 15를 넣고 여기다 1을 넣으면 이 부등식이 성립 안 하죠. 첫 번째 게. 성립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3 넣으면 얘는 성립하게 되겠죠. 그지? 이 부등식에서 성립하는 수소쌍이 요거 하나였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공차는 2죠. 공차는 2. 얘가 당첨. 그러면 우리 구하려는 게 요거 보이니? 얘들아 여기서 3번, 2번이네요. 내가 구하려는 게 B-A야. 그지? B-A인데 B-A는 4D잖아. 근데 D가 2이기 때문에 요 값은 8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8이 되겠죠. 답 3번입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든 구해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5번 빨리 한번 읽어볼래요? 5번 책은 6평 20번인데 문제가 나쁘지 않아요. 5번 빨리 읽어보고 계획은 좀 더 하려 했는데 오늘 많이 못했네요. 힘드나?